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으로 현무5의 존재를 공식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안 장관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차세대 미사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16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현재 현무5는 전력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도 대폭 늘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두의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에 비해서 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위력 미사일을 15발에서 20발을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이 안 장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우리는 현무5를 200발을 양산해서 미사일 사령부 예하에 1200대대 등에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부터 현무5의 배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현무5의 배치는 너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문제라서 차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현무5를 200발을 배치한다는 건 원래 우리 군이 계획했던 최대치의 수량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현무5가 200발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소 60발을 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번에 200발을 배치한다고 하는 건 우리 육군이 요구한 최대 수량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마 당연히 어떤 사람이 현무5의 생산을 줄이자고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라는 건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작전과 그 작전 개념에 부합해서 정해진 타격 목표의 숫자에 의해서 도입 수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무5는 북한이 보유한 1급 지하 시설,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한 최고 성능의 지하 벙커를 뚫기 위해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1급 지하시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급 지하시설은 그냥 땅만 깊게 판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종 복잡한 시설과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로 구조를 대폭 강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1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생각보다는 1급 시설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결론은 우리가 상정한 북한의 1급 시설은 김정은의 지하 벙커와 그리고 연변의 핵시설들입니다. 다 해야 5개인가 6개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한 개당 현무5 10발을 할당해도 60발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현무5의 사거리가 300km라는 이야기가 헛소리라고 이야기한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1급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미사일인데 북한의 1급 지하시설은 북한과 중국 국경선 근처에 집중된 핵시설입니다. 그런데 현무5의 사거리가 300km면 이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무5의 사거리가 300km라는 건 헛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필요한 현무5의 수량은 60발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 결정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한 정치적 내막까지는 모르지만 이건 너무 정치적 성향이 강해서 차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1급 목표를 정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무5의 생산량이 200발이 되었다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목표 하나당 할당하는 미사일의 증가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15발에서 20발을 목표에 명중시키면 핵무기급의 위력이라고 했고 결론은 목표 하나당 10발이 아니라 20발 정도로 할당량을 늘린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기존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현무5의 공격 목표에 북한의 군단급 사령부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입니다. 결론은 북한의 군단급 사령부도 지하에 있지만 김정은의 벙커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무4나 아니면 현무2C로도 처리할 수 있는 2급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무5의 생산량이 200발이라는 건 바로 원래는 2급 지하 벙커인 북한의 군단급 사령부도 현무5의 목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처럼 무조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기는 목표물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목표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200발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수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우리가 현무5를 200발을 보유한다고 해도
200발을 전부 한꺼번에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동식 발사되는 미사일 3발에 한 대 정도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200발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유해야 하는 이동식 발사대는 67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유하는 현무5용 이동식 발사대는 이보다는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현무5의 수량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탑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동화력함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현무5의 수량은 더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동식 발사대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이동식 발사대라고 해서 무조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이동식 발사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동식 발사대가 평소에 대기하고 있을 수 있는 지하 기지도 늘려야 하고 이동식 발사대가 이동을 해서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포자도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예 기지에서 발사 포자로 이동하는 도로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동식 발사대만 더 생산해서는 안 되고요. 그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던 게 합동화력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무5를 200발을 생산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유한 발사 수단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수량입니다. 결론은 지금 현실에서는 200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무5를 200발을 생산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동식 발사대 말고 다른 투발 수단, 예를 들자면 합동화력함 사업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뭔가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이 앞으로 보유 수량을 확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론은 지금은 우리가 충분한 투발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나중에는 투발 수단을 추가로 확보해서 도입 수량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무5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발 수단의 증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게 단순하게 미사일만 많이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미사일을 몇 발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 몇 발이냐는 점이고 그 점에서는 지상에서 기동하는 이동식 발사대만을 보유해서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고 그래서 미사일도 이 이상은 더 보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미사일을 더 보유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0발이라는 수량도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량입니다. 참고로 200발이면 한화에서 현무5급 미사일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70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3년 동안 양산할 수량입니다. 그럼 장관이 이야기한 한층 강화된 차세대 미사일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고관통탄의 개발입니다. 우선 극초음속 활공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기술이 가장 뛰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당연히 한화도 LIG도 아니고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탄도미사일 개발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과거 백곰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현무5까지 우리나라의 전략미사일을 전부 개발한 부서로 당연히 우리의 현무5도 이 부서에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게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원래 현무5보다도 먼저 개발되고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무포 미사일에는 4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지대지 버전인 현무포-1, 그리고 함대지 버전인 현무포-2, 그리고 잠대지 버전인 현무포-4가 있는데요. 문제는 현무포-3가 비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현무포-3가 무엇인지 정말 여러 가지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무포-3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이코어 미사일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이코어 미사일은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부터 하이코어를 별도의 수직 발사기에 장착을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캐니스터가 하이코어를 위해서 별도로 개발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른 미사일의 캐니스터를 전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캐니스터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현무2보다도 길이가 길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미사일이 이리 길이가 기냐고 했을 때 결론은 미사일이 길어진 건 다단계 미사일이나 아니면 바로 미사일 앞에 극초음속 활공체가 탑재되어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탄도미사일 연구팀이 개발하는 게 극초음속 활공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부스터로 무엇을 사용 중이냐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미사일용 캐니스터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저는 현무2C를 부스터로 사용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그보다 더 대형 미사일, 그러니까 최대로 현무5까지도 부스터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우리가 정말 현무5를 부스터로 사용하고 있다면 러시아의 아방가르드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분명한 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탄도미사일 부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에서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서가 나서서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고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성능의 물건일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고관통탄의 개발인데요. 결론은 관통탄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되는 고강도 강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최초의 관통탄용 고강도 강은 미국의 마레이진 강입니다. 그러나 이 마레이진 강은 너무 고가의 합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된 게 에글린 강입니다. 에글린 강이라는 건 이 고강도 강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미국의 에글린 공군기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당연히 우리도 미국의 에글린 강에 준하는 관통탄용 고강도 강을 개발했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제4부서가 이걸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개발한 고강도 강의 자료는 이미 공개되어서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둔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문제는 제4부서는 새로운 강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제4부서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고강도 강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우리 현무5에 사용되는 것보다도 더 우수한 고강도 강을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고강도 강을 개발하는 이유가 새로운 고관통탄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고관통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강만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신관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용되는 관통용 신관은 마하사 이하의 충격에서만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통탄을 가진 탄도미사일들은 만일 마하사가 넘는다면 마지막에는 미사일의 속도를 줄여서 마하사 이하로 지면과 충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새로운 고강도 강과 마하사 이상을 견디는 신관을 개발하고 있다면 당연히 더 뛰어난 관통탄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지금 극초음속 활공체와 그리고 새로운 관통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는 극초음속 활공체와 그리고 새로운 고관통탄을 개발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별도의 개발인지 아니면 하나의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극비사업이고, 당연히 정보는 너무도 단편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 저희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두 가지 개발은 한 가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 고관통탄을 탑재한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개발자분들이 과거에 하이코어 미사일을 개발할 때도 한 말이 있는데요. 하이코어 미사일은 그 고유의 극초음속이 있기 때문에 굳이 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그냥 목표의 충돌만 해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고관통탄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먼 거리를 비행할 수도 있고 적의 방공망도 돌파할 수 있으며 또 엄청나게 강력한 관통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꿈같은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개발이 한 가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새로운 미사일이 다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던데요. 결론은 우리는 핵미사일을 보유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핵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상은 최대한 큰 하나의 탄두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단일 탄두에 모든 걸 집중하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현무5이고, 문제는 그러나 현무5는 엄청나게 큰 단일 탄두를 선택해서 미사일의 크기에 비해서는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활용해서 고관통탄을 운반할 수 있다면 사거리와 관통력이 양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큰 탄두를 상당히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추측으로는 바로 이 미사일은 우리가 새로 개발한 KVLS-2에 탑재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 해상의 수상함에도 탑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큰 관통탄을 가지기 위해서 미사일의 무게가 30톤이 넘어서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무5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작은 이동식 발사대와
그리고 일반 전투함에도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크기는 현무5보다 훨씬 작지만 더 많은 투발 수단에 의해서 발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극히 단편적인 정보에 의한 추측성 이야기이고, 그래서 아마 실제와는 많은 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현무5는 너무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그 생산 수량이 고작 200발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은 바로 이 현무5의 문제점을 개선한 미사일일 거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미사일이 우리 군의 진정한 주력 전략 미사일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은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